자, 어제 대전 컨벤션 센터였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새 당대표로 확정됐습니다. 최종 득표율 54.08%, 정청래 후보 45.92%, 그리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수락 연설입니다. 자, 여러분, 보통 수락 연설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 그런데 어제 첫머리에 나온 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앞으로 더 큰 내후외환의 풍파가 몰아닥칠 것이다. 자, 다시 들어보십시오. 더 큰 풍파가 몰아닥칠 것이다. 이제 막 이긴 사람이 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몇십 년간 쌓아온 인내와 작은 지혜로 동지들과 신임 지도부와 함께 반드시 돌파해내겠다. 자, 여러분, 저는 어제 이 대목에서 멈췄습니다. 승리 연설이 아니라 각오 연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인터넷에는 이긴 사람이 웃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저는 그 표현이 과하다고 봅니다. 어제 김 대표는 담담했고 정청래 후보와 포옹도 했습니다. 그건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저는 다르게 묻고 싶습니다. 이긴 사람이 왜 첫마디로 풍파를 말했을까? 그 답이 어제 발표된 숫자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그걸 4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긴 방식입니다. 어제 김민석 대표는 1차 집계에서 과반을 얻지 못했습니다. 권리당원과 대의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한 결과에서요. 아무도 50%를 못 넘겼습니다. 그래서 뭘 했습니까? 선호투표제를 적용했습니다. 3위였던 송영길 후보를 1순위로 찍은 사람들의 2순위 표를 위에 두 사람에게 나눠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54.08%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민주당 대표가 선호투표제로 선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 역사상 최초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어떤 제도였습니까? 경선 내내 친정청래계 인사들과 그쪽 성향 당원들로부터 당원 당규 위반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제도입니다. 그리고 어제 결정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최고위원 후보로 나온 한민수 의원이 정견 발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도부가 선호투표제를 위해 당규를 바꿨다. 전대루를 이렇게 수시로 바꾸는 전당대회가 있었나? 자, 여러분, 이 발언이 언제 나왔는지 아십니까? 결과가 발표되기 전입니다. 본인이 당선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 말이에요. 그리고 몇 시간 뒤에 그 제도가 실제로 발동됐습니다. 그 제도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도 과반을 못 넘긴 상태로 남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승리는 이렇게 요약됩니다. 룰 12가 걸려있던 제도를 적용한 뒤에야 승패가 갈렸습니다. 자, 여기서 한 언론이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룰 12가 걸린 제도를 적용해서 최종 승패가 가려진 만큼 당대표 당선자와 비등한 규모의 지지를 확보한 정 후보와 친청계 측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자,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이긴 건 맞는데 이긴 방식이 앞으로 계속 따라다닙니다. 새 대표가 앞으로 뭔가를 밀어붙일 때마다요.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당신은 그 룰로 이긴 사람이다. 그리고 그건 2년 내내 갑니다. 저는 그게 어제 그 연설에서 풍파라는 단어가 나온 첫 번째 이유라고 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지도부 구성입니다. 어제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이 확정됐습니다. 최민희, 박선원, 서미화, 이성윤, 한민수. 그리고 수석 최고위원은 최민희 후보입니다. 누적 득표율 18.35%로 1위였습니다. 자, 이 5명을 계파로 나눠보겠습니다. 박선원, 서미화 2명이 친명계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3명이 친정청래계로 분류됩니다. 자, 여러분, 2위, 3위입니까? 아닙니다. 3대 2입니다. 지도부의 과반이 상대 쪽입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김용 후보는 탈락했습니다. 자, 여기서 어제 상황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저께 저녁에 임미애 후보와 김영호 후보가 사퇴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용 후보에게 표를 몰아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어요. 당대표와 손발 맞춰 일할 최고위원이 3명은 돼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안 됐습니다. 대의원 투표에서 김민석 대표가 정청래 후보를 66대 33, 2배 차이로 이겼는데도요. 최고위원회에서는 안 뒤집혔습니다. 자,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다르게 찍은 겁니다. 대표는 안정에게 주되 견제장치는 남겨두겠다. 저는 이 결과를 그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새 대표는 첫 회의부터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구조에서 출발합니다. 최고위원회의는 표결로 굴러가니까요.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건 잘 다뤄지지 않는 이야기인데 저는 제일 아프다고 봅니다. 국민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어제 발표된 3개의 상자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째, 권리당원 투표. 가중치를 반영해서 김민석 55.94, 정청래 44.06이었습니다. 둘째, 전국대의원 투표. 김민석 66.69, 정청래 33.31입니다. 그런데 셋째를 보십시오. 국민 여론조사입니다. 정청래 50.70%, 김민석 49.30%. 자, 여러분, 정청래 후보가 이겼습니다. 1.4%포인트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조사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아십니까?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입니다. 역선택을 막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조직이 손댈 수 없는 유일한 영역이었습니다. 전화를 돌릴 수도 없고 명부를 볼 수도 없는 영역이에요. 그 영역에서 새 대표가 졌습니다. 자, 그러면 3개를 나란히 놓아보십시오. 조직의 상층부인 대의원에서는 66대 33,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에서는 55대 44, 그리고 아무 조직도 닿지 않는 일반 여론에서는 49대 50.7, 위로 갈수록 김민석, 아래로 갈수록 정청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새 대표는 조직에서는 압도적이고 여론에서는 뒤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당에서 이건 아주 불편한 조합입니다. 왜냐고요? 당은 조직으로 운영되지만 선거는 여론으로 치르거든요. 그리고 새 대표 임기 안에 총선이 있습니다. 2028년입니다. 그리고 그 공천을 새 대표가 지휘양합니다. 저는 이게 세 번째 이유라고 봅니다. 네 번째 이유입니다. 공개되지 않은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어제 발표해서 이상한 점을 눈치채신 분 계실 겁니다. 후보가 3명이었죠.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그런데 공개된 최종 득표율은 2개뿐이었습니다. 54.08과 45.92. 송영길 후보의 최종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설명은 가능합니다. 선호투표제에서는 3위 후보가 배제되고 그 표가 위에 2사람에게 재배분되니까요. 최종 숫자는 2사람 것만 남는 구조이긴 합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1차 집계에서 송영길 후보가 몇 %였는지는 왜 공개하지 않았을까요? 그 숫자가 있어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얼마가 어디로 갔는지를요. 자, 권리당원 부분에서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송영길 후보가 65,874표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배분 뒤에 김민석 대표가 약 46,800표, 정청래 후보가 약 2만 표를 더 얻었습니다. 비율로 대략 7대 3입니다. 경선 기간에 나온 조사에서 송 후보 지지자세 2순위가 70%가량 김민석 후보였다고 했는데요. 그 예측이 거의 맞았습니다. 그런데 대의원과 여론조사 부분에서 어떻게 나뉘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숫자가 공개되지 않았으니까요. 자,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음모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규정대로 처리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 경선이 어떤 경선이었습니까? 한 달 내내 공정성 논란이 있었던 경선입니다. 고발이 오갔고 수사기관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런 경선의 마지막 발표에서 숫자 하나가 비어 있으면요. 그 빈칸이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새 지도부에 이걸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1차 집계 전체 수치를 공개해 주십시오. 숨길 이유가 없다면 공개하는 게 새 지도부에도 이득입니다. 자, 그래야 이긴 방식에 대한 시비가 줄어드니까요. 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봐야 할까요? 당장 오늘 내일 나올 게 하나 있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입니다. 최고위원회의는 당대표, 원내대표, 선출직 5명, 그리고 지명직 최대 2명으로 구성됩니다. 자, 여러분 계산해 보십시오. 지금 선출직이 친청세 친명 둘입니다. 그런데 지명직 2자리를 대표가 정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자리를 다 자기 쪽으로 채우면 4대 3으로 뒤집힙니다. 당원들이 만든 3대 2가 인선 한 번으로 4대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선이 새 지도부의 첫 시험이라고 봅니다. 어제 김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정청래, 송영길도 함께 뛸 것이다. 제가 그 장을 넓게 열고 함께 모시겠다. 좋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장이 실제로 넓은지 지명직 2자리가 보여줄 겁니다. 45.92%를 만든 쪽에서 한 명이라도 들어가는지 아니면 2자리 다 자기 쪽으로 채우는지 저는 그 하나만 보면 앞으로 인연이 대충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볼 것은 고발들입니다. 이번 경선에서 여러 건의 고발이 오갔고 수사기관까지 들어왔습니다. 그건 어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긴 쪽이 먼저 철회하는 게 순서라고 저는 봅니다. 세 번째는 투표하지 않은 절반입니다. 권리당원이 155만 명인데 절반이 넘는 사람이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호남 투표율이 35에서 37%대였습니다. 매달 당비를 내는 사람들이 왜 손을 놓았는가? 저는 이게 이번 전당대회가 남긴 진짜 청구서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 결과가 나온 직후에 사진이 한 장 찍혔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정청래 후보를 포옹하는 사진입니다.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봤습니다. 한 달 동안 서로를 반명이라 부르고 배신자라 부르던 두 사람이 어제 안 왔습니다. 자, 그 포옹이 예의였는지 시작이었는지는 지금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앞으로 몇 주가 말해줄 겁니다. 저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잘하면 잘한다고, 못하면 못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틀렸을 때 틀렸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끝으로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이긴 사람이 수락연설 첫머리에 풍파를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말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겸손으로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말로 들으셨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는 하나하나 다 읽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이 나오는 대로 바로 정리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숫자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이번엔 당원들 사이에서 오가는 이야기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것도 있고 제 논리를 정면으로 치는 것도 있습니다. 치는 것도 그냥 읽겠습니다. 골라 읽으면 그게 더 우스우니까요. 먼저 어제 수락 연설을 보신 분들 반응부터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쓰셨습니다. 저도 그 첫마디에서 했습니다. 보통 이기면 감사합니다부터 나오잖아요. 그런데 풍파가 온다고 하니까 좀 서늘하더라고요. 자, 저도 같은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나쁘게만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으니까요. 문제를 모르는 사람보다는 아는 사람이 낫습니다. 다만 안다고 해서 푸는 건 아니죠. 그건 앞으로 몇 주가 말해줄 겁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포옹 사진 보고 마음이 좀 풀렸습니다. 한 달 동안 그렇게 싸웠는데 그래도 안더라고요. 자, 저도 그 사진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포옹이 예의였는지 시작이었는지는 지금은 모릅니다. 예의였다면 오늘로 끝나고요. 시작이었다면 다음 주에 뭔가가 나옵니다. 지명직 인선이든 고발 철회든요. 그래서 저는 사진 말고 다음 행동을 보겠습니다.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선호투표 얘기 계속 하시는데 솔직히 이제 그만하죠. 규정대로 했고 이겼잖아요. 지고 나서 룰 탓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아픈 지적입니다. 그리고 절반은 맞습니다. 규정대로 진행됐고 결과는 결과입니다. 그건 제가 어제도 오늘도 인정했습니다. 승복합니다. 다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결과를 뒤집자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이 문제가 계속 나올 거라는 예측입니다. 그리고 그 예측은 제 것도 아니에요. 한 언론이 어제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룰 시비가 걸린 제도로 승패가 갈린 만큼 친청계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편 위로가 아니라 새 대표가 안고 갈 조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말씀도 많이 옵니다. 한민수 의원이 정견 발표에서 룰 문제를 얘기한 게 대단합니다. 당선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말을 했잖아요. 자, 저도 그 대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보통 결과 나온 다음에 문제 제기를 하죠. 그게 안전하니까요. 그런데 결과 전에 하면 떨어졌을 때 변명처럼 보일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선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언은 이제 변명이 아니라 기록이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돌더군요. 송영길 득표율 안 나온 거요. 저는 그게 제일 이상합니다. 후보는 셋인데 왜 둘만 발표합니까? 자, 이건 오늘 제가 방송에서 요청드린 부분입니다. 설명은 가능합니다. 선호투표에서 3위는 배제되고 표가 재배분되니까 최종 숫자는 2개만 남는 구조이긴 해요. 그런데 1차 집계 숫자는 다릅니다. 그건 존재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공개하면 됩니다. 숨길 이유가 없다면 공개하는 게 새 지도부한테도 이득입니다. 그래야 이긴 방식에 대한 시비가 줄어드니까요. 저는 이걸 계속 요청하겠습니다.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저는 김민석 대표 지지자인데요. 이 채널이 오늘 좀 야박하다고 느꼈습니다. 이긴 날인데 축하 한마디가 없네요. 자, 이 말씀 받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석 대표의 당선을 인정합니다. 결과에 승복합니다. 그리고 새 대표가 잘하면 저는 잘한다고 말할 겁니다. 그건 지난 한 달 동안 계속 말씀드린 약속입니다. 다만 오늘 축하 방송을 하지 않은 이유는 있습니다. 저는 응원 채널이 아니라 분석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새 대표가 어떤 조건에서 출발하는지 짚는 게 오늘 할 일이라고 봤습니다. 그게 결국 새 지도부한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에서 이런 말씀도 오셨습니다. 저는 세계 상자 비교가 제일 충격이었습니다. 대의원 66, 여론조사 49. 같은 사람인데 위아래가 어떻게 저렇게 다릅니까? 자, 이게 오늘 방송에서 제일 중요한 숫자였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누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조직 안에서는 아는 사람이 강하고요. 조직 밖에서는 알려진 사람이 강합니다. 그런데 선거는 조직 밖에서 치릅니다. 그러니까 새 대표한테 이건 숙제입니다. 조직에서 얻은 걸 여론으로 옮겨야 하는 숙제요.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지명직 2자리 얘기 듣고 소름 돋았습니다. 당원이 만든 3대2가 인선 한 번에 4대3이 될 수 있다니. 그럼 우리가 찍은 건 뭐가 됩니까? 자, 이게 오늘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대목입니다. 규정상 지명직은 대표 권한입니다. 그건 위반이 아니에요. 다만 권한을 쓰는 방식이 그 사람을 보여줍니다. 어제 김 대표가 장을 넓게 열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장이 실제로 넓은지 지명직 두 자리가 증명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미리 나쁘게 보지도 않고 미리 좋게 보지도 않겠습니다. 이런 말씀도 왔습니다. 이제 이 채널은 반대편 채널이 되는 겁니까? 매일 새 대표 흠 잡는 방송 하실 겁니까? 자,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아닙니다. 저는 견제와 발목 잡기를 구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준은 저한테도 적용됩니다. 안건마다 반대하는 방송은 안 하겠습니다. 대신 세 가지는 계속 보겠습니다. 지명직 인선, 고발 정리, 그리고 투표하지 않은 절반. 그 세 개에서 진전이 있으면 진전이 있다고 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개만 더 읽겠습니다. 하나는 짧습니다. 당은 조직으로 운영되지만 선거는 여론으로 치른다. 그 한 줄이 오늘 전부네요. 자, 저도 그 문장을 오늘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 쪽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저는 한 달 전에 이 채널을 처음 봤고 어제 결과 보고 좀 허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송 듣고 생각이 정리됐습니다. 졌는데 뭘 남겼는지가 보이더라고요. 최고위원 3자리, 여론조사 50.7%, 그리고 저 같은 사람 1명. 저 다음 선거에도 투표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오늘 제일 좋았습니다. 어제 우리는 졌습니다. 그런데 남은 게 3가지 있습니다. 지도부 5자리 중 3자리, 조직이 닿지 않는 영역에서의 50.7%, 그리고 한 달 전에는 정치에 관심 없던 사람이 다음에도 투표하겠다고 하는 것. 저는 3번째가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숫자는 2년마다 바뀝니다. 그런데 한번 투표하기 시작한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명직 인선이 나오는 대로 다시 오겠습니다. 좋으면 좋다고, 나쁘면 나쁘다고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요.